안녕하세요, 레디코입니다. 오늘 영상은 하룻밤에 80만원짜리 료칸에 다녀왔는데 실망이 조금 컸다고 하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후기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행 중 찍은 영상과 사진, 후기를 보내주시면 여행을 가기 어려운 시기에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느 숙소든 상관없으니까 메일로 연락주세요. 제가 10년 넘게 일본 료칸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면서 처음 료칸 여행을 하는 분들이라면 1인 20만원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온천과 식사, 일본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영상을 보내주신 구독자님은 80만원짜리 상당히 비싼 료칸에 다녀왔는데 왜 실망을 했을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토의 온천과 료칸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이 일본 본토를 공격할 때도 교토만큼은 폭격을 하지 말라고 했을 만큼 일본의 오랜 전통과 역사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담으로 그때 미국 국방성 장관이 헨리 스팀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허니문 여행지가 교토였고 자기의 추억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교토가 폭격에서 제외되었다고도 합니다. 전쟁을 피한 덕분도 있고 교토에는 흔히 료칸하면 떠올리는 일본 전통의 목조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료칸 여행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인데 대충 땅만 파도 온천이 솟아나는 일본답지 않게 교토에는 온천이 없습니다. 카모 교토에 가다라는 교토의 료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일본 드라마가 있었는데 지금 보이는 영상은 주요 무대였던 히라기야라는 료칸입니다.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 보통 료칸 홈페이지 하면 온천 안내가 있어야 하는데 별도의 온천 안내는 없고 인트로덕션으로 들어가야지 조그맣게 온천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은 드라마에서 라이벌 료칸으로 등장했던 기온 하타나카라는 료칸인데 교토 시내 관광의 주요 거점인 야사카 신사 바로 옆에 있는 고급 료칸입니다. 니는자카, 산넨자카 지나서 청수사 가기도 정말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료칸인데 여기 홈페이지도 보면 별도의 온천 안내는 없고 관내 시설로 들어가서 힘들게 온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교토 료칸 상품 특집 이런 기획을 해보고 싶어서 사전 답사를 갔었는데 확실히 객실이나 그런 건 좋지만 역시 온천이 약한 게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상품으로 만들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토에 있는 료칸에 온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온천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온천 마을에서 트럭으로 수송해 오기 때문에 좋은 수질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어떤 정치가가 방문했을 때 아침에 제일 먼저 온천을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온천이 없어도 교토의 료칸이 비싼 이유는 가장 수준 높은 가이세키 요리라고 할 수도 있는 본격적인 쿄 요리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토의 요리라는 뜻인데 야채가 유명한 교토에서 소재 본연의 맛을 살리고 제철 식재료를 사용했다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람마다 입맛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미식가나 가이색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면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이색 요리를 제대로 즐기려면 음식 나올 때 어떤 소재를 이용해서 어떤 의도로 만든 음식이다 이런 설명을 일본어로 해주는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본어를 모르면 그 감흥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어떤 거고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하는 거죠.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아도 실제 일본에서 생활을 오래 한 게 아니면 식재료 특히 야채나 생선 이름 같은 거는 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구독자님이 다녀온 료칸이 교토의 요리 료칸이었는데 혹시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았던 건 아닐까? 이게 실망했던 이유 첫 번째 후보입니다. 교토 시내는 온천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교토 료칸 온천 여행을 하려면 근교로 여행을 해야 합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아라시야마 온천과 오하라 온천입니다. 아라시야마 같은 경우는 교토 시내나 오사카에서 열차를 이용해서 어렵지 않고 제법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교토 시내 북부에 있는 오하라 온천은 교토에서 90분이 걸립니다. 아침 7시에 서울에서 출발하고 8시 공항 도착하고 10시에 인천에서 출발하고 11시 30분에 오사카 도착 국심사하는데 좀 오래 걸리고 13시에 공항에서 열차 타고 교토로 출발 그래도 헬로키티 기차 타면 기분은 좋아지지만 배고프니까 여기서 도시락도 먹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14시 30분에 교토 도착 교토역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게 버스 정류장 찾아서 15시에 오하라 온천으로 출발 그리고 4시 30분 정도 돼야지 드디어 료칸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 첫날 오하라 온천에 있는 료칸을 예약하면 이렇게 10시간 정도는 걸려야지 료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이 예약한 료칸이 오하라 온천의 세료 료칸이었는데 혹시 여행 첫날 숙박해서 가면서 지치거나 그런 게 아닐까? 이게 실망했던 이유 두 번째 후보입니다.
세료 료칸은 요리 료칸 세료라는 플레임을 갖고 있는데 2004년 이 지역에서 온천이 발견되면서 온천 료칸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교토 시내에 있는 다른 온천처럼 트럭으로 싣고 온 온천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나는 온천이죠. 하지만 일본 온천치고는 제법 온도가 낮은 편인데 27.9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25도면 법적으로 온천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30도 미만이면 저온 온천입니다. 동네 사우나 온탕보다도 낮은 온도예요. 이 정도면 아무래도 가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온천으로 조금 자신 있는 동네에서는 가열이나 가수를 하지 않고 계속 온천수를 흘려보낸다고 하니까 온천 수질에 약간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셨던 객실이 전용 노천 온천이 있는 객실이었는데 보통 전용 온천이 있는 객실에 가기 전에는 뭐 둘이서 온천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객실 전용 온천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성인 한 명이 이용하기 제일 좋은 그런 사이즈고 두 명이 들어가면 좀 낑기는 그런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온천에 대한 아쉬움이 실망한 이유 세 번째 후보입니다. 80만원짜리 교토 료칸에서 실망한 이유를 식사랑 접근성, 온천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구독자님이 메일에서 잠깐 언급한 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메일 내용은 인생 두 번째 료칸이었는데 기대를 너무 크게 해서 실망이 좀 컸던 료칸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행 관련해서 좋아하는 말이 몇 개 있는데 여행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네가 맛있다고 내가 맛있냐. 갈지 말지 망설여지면 가보고 후회해라. 그리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사실 여행을 준비하는 그 과정도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고 설레이는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는데 파리에 대한 환상을 갖고 여행을 갔다가 더럽고 일처리 느리고 더럽고 파업도 많이 하고 더럽고 인종차별도 당하고 그래도 요즘은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정말 한 10년 전만 해도 엄청 더러웠거든요, 파리가. 상상했던 파리를 갔는데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마다 평균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니까요.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여행을 가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종 여행 가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추억, 좋은 경험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제작할 수 있게 영상과 사연을 보내주신 에테시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라시야마에서 토로코 열차 타는 영상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살짝 보여드리고 다음 아라시야마 온천 여행할 때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